나무 옆에 마시. 예, 풀 한 뒤 닮아. 저것들 뭐 있긴 이거는 있는데, 아니고. 이건 아니고. 저거. 저디 같은데. 아, 이거 찾아줄 거냐? 헐, 신자우. 아니고. 요게 응순 아닌가? 이리 와봤어, 이거. 흥산, 시시, 이거 응순달 같은데. 응순, 예. 하와이 갔다 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을까? 못 들었어,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은 더. 그러니까 큰 삼촌에 대해는 하나도 아는 게 없죠. 우리 크면서 보니까 그때 다 풍지박살 나서 다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그 후에 조금 크니까 그 언니들도 다 밀양 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본 밀양 가서 3명 다 거기 가서 살다가 2명은 돌아가고 지금 1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남태평양 여러 섬에서 있다가 미군하고 일본이 싸움하는데 잡히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패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안이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 제주 사람도 있었다 하니까 좀 더 확 눈이 띈 거죠. 그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움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일까 세상에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총으로 죽이면 빨리 죽는데 창으로 질러 창으로 그쇠 창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목적이요. 총으로서 팍 쏘면 빨리 죽거든. 그거 안에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종선이 그냥 물이 타면 배가 엎어져 죽어도 말을 못해나 죽으면. 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사이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일본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수직으로 솟은 거대한 절벽. 수세에 몰린 일본군들은 항복하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사이판의 수려한 경관 속에 전쟁의 아픔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2, 3. But at the same time, it's also very sad because of what happened. Not only here, but also to the people themselves. You know, the atrocities that were committed during crime. You know, that's why. 지난 1944년 사이판 전투. 일본 본토의 폭격과 방어 여부가 달린 최전선으로 미군 3천여 명, 일본군 2만 3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사이판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0분.
멀리 보이는 작은 섬. 태평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티니안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첫 핵폭탄이 이곳 티니안에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곳에 사는 주민은 2,000여 명. 지난 1930년대만 해도 인구는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Sugar mill factory here because in the Mariana Islands, Tinian is the most flat land and the most fertile soil. So Tinian is where the big factory for the Japanese sugar mill. So at that time, like I said, there was 23,000 people staying here before the war. 하지만 그 많던 사탕수수는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일부 구역 안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So they put fence so no one allowed to go there. Because if somebody gonna go there, if they explode that bomb, might be a big problem. 저거요, 저거. 이유는 이곳 섬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풀을 헤치며 능선을 오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깊숙한 숲속의 거대한 대포. 아직 발사하지 못한 포탄까지 다급했던 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This canyon, they facing pointing at the ocean, because the target is the ship. Yeah, so they facing southeast. Southeast, they facing southeast, because the target, the ship in the ocean. 티니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불렸습니다. 일본군이 만든 남양군도 최대의 비행장, 거대한 4개의 활주로, 군사용 활주로와 각종 시설 건설에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동원됐습니다. Done to the, of course, the Koreans that were brought here because they were the main force to build the Japanese Empire out here. They were forced to come from Korea to here, and they're not here to eat dinner and go out and karaoke. They were brought here to do a job, and the job is to help the Japanese build their empire, and they're the labor workers to do that. 강제징용자들은 대부분 부산을 출항해 일본 요코스카를 거쳐 필리핀, 티니안, 타라와 섬까지 태평양 전역으로 투입됐습니다. 해군 군속만을 기준으로 이들 섬으로 강제징용된 제주도민만 358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다른 군속 등을 포함하면 강제징용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직전부터 많은 조선인들이 군속으로서 혹은 노동자로서 해당 지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군사시설, 주로 이제 그 활주로라든지 막사 건축이라든지 잔교라고 불리는 부두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도로 건설이라든지. Waves to maintain the proper direction. The first wave landed on beach white 1. 티니안에서는 지난 1944년 7월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죠. 옥세를 강요한 일본군에 의해 강제징용 한국인은 총알바지가 됐습니다. 아, 죽을 뻔했어. 폭격 때문에 죽을 뻔했어. 사탕수수밭에 숨어 있으면서 폭격을 피했어. 기억도 못 하시고 할머니만 겨우 알아보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그 60년이 지난 세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폭격의 공포를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이분들은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7만 8천 명의 그런 해군 군속의 기록을 봤을 때
그 안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끌려가신 분들은 4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하셨어요. 폭격으로 부서진 항공기지와 건물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생존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So the first one of the history that was done here was the first napalm. First napalm bomb ever used in the world in a war was here in Tinian, because the napalm, if you explode, fire. 티니안 자살 절벽에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가족을 그리며 잠들었을까요? (1944년 8월 3일) 가까스로 살아남은 강제징용 한국인 중에 제주도민 신흥순이 있었습니다. 한 해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세계적 관광지. 태평양의 낙원으로 불립니다. 이 하와이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체불명의 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던 한국인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문서. 한인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징집당에 간 군인이 아니라 군대에 속했던 노무자들. 그러니까 남태평양 여러 섬에서 있다가 미군하고 일본이 싸움하는데 잡히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패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안이니까 따로 그 사람들을 막아주고 우리 하와이로 데려왔어. 이 문서 속에서 확인된 제주. 티니안 생존자 신흥순을 포함해 한 공섭 등 모두 16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와이로 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일본 사람들이 큰 모래사장 같은 데서 우리 한국 사람을 다 조선진이라 해가지고 총으로 다 쏘더랍니다. 다 죽은 걸로 알았는데 아버지가 깨보니까 병원인데 이거 어디냐 하니까 하와이 병원으로 미군들이 이송해 갔다 하더라고요. 하와이의 깊은 계곡. 출입 통제 구역을 지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직 국내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하와이에 있었던 태평양 최대 규모의 포로 수용소, 호노올리올리입니다. This incarceration camp is it's outside of Honolulu. The first camp was at Sand Island, which is close to the Honolulu harbor. And so this camp was built in 1943 to move all of the incarcerees from Sand Island and all of the POWs that they were starting to collect across the Pacific. You know, you can have a minute down here and take it in and then 이곳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산속 골짜기에 있는 데다가 주변에 물이 풍부해 많은 포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So if you can see where it's kind of facing, the photograph is facing that way, and see this hillside right here? Right there. Yep. 호노올리올리 수용소는 49만 7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70개가 넘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나눠져 국적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About 4,000 incarcerees, about 4,000 POWs that were Japanese, German, Austrian, Italian, and the biggest majority of the POWs were Koreans. 이곳에 있던 한국인은 제주도민 16명을 포함해 모두 2,700여 명. 개별 침대가 마련된 텐트에는 8명씩 거주하는데 징용됐던 남태평양 섬에서의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생존했던 강제징용자들의 루트를 증명하는 새로운 공간인 셈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전혀 공개가 안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43년에 이제 3월에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48년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러고선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사실은 살아남은 2,700명이 여기 와서 세상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죠.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시작한 그날 그 감격. 해외 망명했던 민족 지도 꿈에 그리던 해방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1945년 12월과 1946년 1월 하와이 전쟁 포로들에 대한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이곳 호놀룰루 항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남태평양의 강제징용부터 하와이 포로 수용소, 다시 귀환까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하와이에서 2,531명이 인천항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말 그대로 기적의 귀환이었습니다. 1년상, 2년상, 3년상 지나고 제사 와가니까 아버지가 오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죽은 걸로 알고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잔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것도 나 있는 줄 처음에 몰랐는데 강제징용 같은 사람들 좀 이거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갔다 왔다 그 증거라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해가지고. 제주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옥 같았던 일제 강점기, 그 흔적들도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1945년 9월달에 그러니까 일본 장비라는 뜻이고요. 슈사이도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제 제주 섬이라는 거고 이제 8번째 릴입니다. 미군이 폭약을 설치합니다. 전투기가 폭파됩니다. 미군이 제주에서 일본군 군사 장비를 파괴하는 겁니다. 불타는 전투기. 갑옷을 입은 안악들은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고 한 노인의 얼굴에는 망감이 교차합니다. 알트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보면 송악산 일대의 이제 곡사포 부대, 그리고 이제 이 알트르 비행장에 있었던 대형 비행기라든지 곡사포 같은 대형 장비들을 파괴하는 그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라인을 연결하는 모습과 동굴을 폭파하는 장면까지 확인됩니다.
서달 오름 탄약고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내부 전체를 아예 그냥 함몰시켜서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입구 쪽만 일단 파괴시켜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했죠. 서달 오름에 대한 학살 사건의 현장을 학살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비극. 하지만 더 큰 죽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듯하지만 필연성을 갖고 전개됩니다. 그 강제 동원되었던 1945년 8월 해방 전까지의 모습하고 그 이후에 바로 3.1 사건과 4.3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는 해봤자 2, 3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게 연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방을 맞았지만 제주에는 점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제주는 갑작스런 기환 행렬로 인구가 크게 늘어납니다. 당시 기근까지 겹쳐 경제마저 불안해지죠. 자율성이 있는 이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열망을 가졌었는데 그 열망과는 동떨어지게 제주도의 사회 경제 상태는 아주 열악한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미군정의 통치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척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4.3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1948년 11월 계엄령이 이은 소계령. 평화롭던 한 마을에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눈앞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사람을 나타만 나면 죽여. 사람을 죽이기 전에 도망가야지 어디. 눈앞에 닥친 죽음. 사람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산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피난의 루트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자리로 저 염은 영아리로 그 같이 노름 물자도로 거기서 사셨어요? 예. 곱짓도라고 했어 그때. 목장이 주면 그리고 주로 고갯물 가시리 목장 위에 고갯물 그 근처에 사람이 많이 모여놨어요. 증언과 자문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동선. 안자동에서 염은영아리 오름, 물찻 오름까지 직선 거리로 13km나 되는 산길입니다. 냇가를 따라 중산간 화전민터와 방목길 등이 이용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소말들이 살아나니까 길 자동적으로 나. 그러면 소말 방목했던 뒤. 예. 그러니까 그 길이 난단 말이야. 우리는 피난민들의 동선을 뒤따랐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깊은 숲속으로 점점점 더 들어갔습니다. 그 신비동이라는 화전마을이 있었거든요. 그 신비동 화전마을 냇가를 타서 지금 가치노름과 이제 마녀오름 사이에 동방머들이라고 있는데
동방모들 사이에 그 솔레라는 냇가 옆에 도착을 합니다. 이분들이. 숲속에서 위치 확인에 나선 지 몇 시간. 지금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넓은 공터가 나타납니다. 땅 곳곳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1m, 길이 4에서 6m 가량의 정체불명의 구덩이. 이 일대에서 발견된 것만 10개에 이릅니다. 여기 이 자리가 지금 10개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 냇가 건너 이쪽에 돌담으로 오는 데가 또 서너 개가 더 추가로 나오고, 저 밑에는 솥단지 나온 거 합치면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여기가 제일 큰 자리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때까지 조사한 것 중에는 가장 큰 조사 지역이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다른 데도 한라산과 중산간으로 오른 사람들의 피난터입니다. 일제 더 그러세요. 피난민들은 구덩이 양옆으로 나무를 기대고 얽어 움막을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나무 열매를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전부 이렇게 등 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잠을 잤다 또 일어나고 이렇게 매일 이게 반복됩니다. 이 일이. 이곳 피난터에는 탄피와 낫, 그릇, 그리고 길이가 짧은 특이한 숟가락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걸 겉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제 시대이기 시전에는 이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전용 숟가락이었습니다. 이 겉갱이 숟가락이 나왔다는 거는 피난지에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를 증명해주는 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군경 토벌 때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하자 거대한 주둔소까지 설치합니다. 제주 동남부 지역의 주둔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마을의 주변에서 이제 숨어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면서 전부 몰살시켜 버리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점점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더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라산과 중산간 일대, 산재된 동굴과 궤에도 수많은 피난민들이 숨었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4.3 기간 이 마을에서만 300명이 넘는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제주 전역에서 이와 비슷한 끔찍한 학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초토화 작전 4개월여 동안 희생자의 70%가 집중됐습니다. 군경에 검거된 사람들은 화물선과 차량, 기차 등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지역 14곳의 형무소였습니다. 4.3 당시에 제주에는 형무소가 없었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 적어도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데 형무소가 없으니까 육지 형무소로 갔거든요. 근데 이 형무소 간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지옥 같은 옥살이 속에서도 가족과 고향 생각뿐이었을 사람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꿈에 이 사무실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무실 문 앞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서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손을 가리키더라고요. 지난 4월 대전 골룡골의 한 밭에서
사람 뼈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쫓아 올라왔더니 유골이 허연하게 그렇게 나동그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비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팍 치잠졌어요. 이제 상부 상단이거든요. 이제 이쪽이 올라가면 이제 긴급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수습된 유해는 20명 내외로 추산됩니다. 발굴을 위해 땅을 파봤더니 매립됐던 작은 도랑이 확인됐고 그 도랑 안쪽에서 유해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계곡 그 상부에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을 이제 그 계곡 안으로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장했을 건데 그때 이제 계속 계곡에서는 물이 흐르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많이 쓸려 내려갔을 거고요. June 25, 1950. The morning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지난 1950년 7월 대전 형무소 재소자와 예비 검속자 최대 7천여 명이 이 골짜기에서 학살됐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 4.3 행방불명 희생자가 처음 확인될 정도로 당시 제주 4.3 수영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죽음, 그들의 마지막 루트. 하지만 아직 진상 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 골령골이라는 골짜기를 들으면 나는 죄인이에요. 어디 혼자 누워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이 골령골에는 내가 걷기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 시신을 넘고 가는 것 같아. 하와이에서 9.4일생 돌아온 신웅순 역시 4.3의 광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신흥순의 2명의 친동생은 1948년 11월 고산지서 인근에서 1950년 8월 서달오름에서 학살됐습니다. 사촌 동생 2명 역시 신흥순의 동생과 함께 학살되거나 총에 맞아 다리가 절단돼 평생 후유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네, 말라기 싫어요. 그때 막 싸우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근데 이제 와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하고자 하고 했던 일이 아니다. 잡혀갖고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가족 친지의 잇따른 죽음, 강제징용과 전쟁의 트라우마까지 그의 선택지는 어디였을까요? 일본 역사의 중심지에서 최고의 상업 도시가 된 오사카. 특히 최근 일본 각지에서 이곳으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류의 중심지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何が一番楽しかったですか？いや、もう娘もね、いろいろグッズあって喜んでるし、僕らは食べれる。美味しいものいっぱいで。美味しいもの食べて。 오사카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 특히 제주도민들이 많습니다.
군대 안으로 그러니까 근데 제주시로 조천으로 서귀포로 되는 데가 매일 그 머리 안 돼가지고 모실포 조천 서귀포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들이 또 돌아올 거. 옛날은 그걸로 전부 우리 제주 사람은 그 배 하나로 일본 갔다 왔다. 그 중심에는 정기 여객선 군대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환은 지난 1923년부터 제주와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큰 배였습니다. 군대환은 산지항을 기점으로 조천과 성산포, 서귀포 등 제주의 주요 포구를 한 바퀴 돌아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목적지인 오사카로 갔습니다. 1923년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 제주도 오사카 직항로가 뚫리면서 1930년대에는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제주도와 오사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제주 4.3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당시 해안 봉쇄령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선박들의 운항이 끊겼습니다. 고립된 섬, 무차별적인 학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은 제주를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4.3 날은 그 불타는 그것도 다 봤거든요. 밤에 우리 어머니가 막 겁을 먹고 어디 도망가자 하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도망가는 이유는 그때 알았어요. 동생이 산에 올라간 걸 아니까 어디 숨자 한 것 같아요. 피난 루트가 이제 한라산도 죽음의 길이요. 이제 제주도 자체가 죽음의 그 도가니 속에 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건 다시 일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해방된 조국으로 되돌아왔던 도민들이 다시 일본으로 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웅순의 선택, 그 선택 역시 비슷했을 것입니다. 해방이 됐으니까 고향으로 가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고향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류 사태가 빚어졌던 것이죠. 망망대해에 몸을 싣고 살아남기 위한 은밀한 밀항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어디로 갔을까요? 밀항의 흔적을 뒤쫓았습니다. 연합군 사령부 GHQ 문서. 지난 1949년 10월 일본에 밀항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 명단을 보면 20명 중 19명이 제주 도민입니다. 이들이 상륙을 시도한 곳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시코쿠 지역이었습니다. 49년 들어가면 다시 밀항이 늘어나고 50년대 내내 한 1,000명이나 2,000명씩 밀항을 해온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형편으로서는. 그래서 밀항 루트는 제주에서 직접 가장 많은 것은 구주고 시코쿠. 그래서 직접 오사카나 고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본 시코쿠는 경상북도와 비슷한 1만 9천여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에이메현과 도쿠시마현 등 4개의 현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제주 밀항자들이 어떻게 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이를 확인할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948년 10월 시코쿠 에이메현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태운 6척의 선박을 적발했다는 보고서. 밀항자들은 사이슈토, 즉
제주 사람으로 적발 인원만 200여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이곳 에이메현이 밀양의 주요 거점이었다는 정황은 한둘이 아닙니다. で友達と帰りしな変わった車やの言うて、それが1年間のうちにちょこっとですかね、何回か。昭和49年が50年に卒業して松山行った時にお前んとこの地元のやつが新聞に載っとるぞというやつで密航が、ほんでよう考えたらあそこに高齢者がおったな思って。 연합국 사령부 보고서. 이 지도에는 곧바로 오사카로 밀항하기보다 제주에서 일본 시코쿠를 먼저 거쳤다는 경로가 확인됩니다. 시코쿠 일대는 오사카로 들어가기 위한 핵심 기착지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제주에서 에이메현까지 직선 거리로 540여 킬로미터. 바닷길을 따라 규슈 섬을 밑으로 돌아가면 거리는 1천여 킬로미터까지 늘어납니다. 어째서 일본 열도를 돌아서 가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大体は木造船、一つの船に何人やったかな、多くてなんか20人とか30人ぐらいですね。サラボンの前のとことか、それとかチョチョン藩のとことかで乗ってで来たっていう人の話とかです。だからすごい小さな船。이처럼 은밀하게 진행되는 밀항이었지만 무작정 낯선 경로를 선택할 수 없는 일. 최소한 누군가 알고 있는 항로가 필요했습니다. 愛媛県の、南部に上陸した理由は何かっていうと、戦前に最初にさっきお伝えした日本の最終島のチャムスたちが天草取りのために、愛媛県に連れてこられてたんですよ。だからそのチャムスの人たちは海流をよく分かっている、海路をよく分かっている。だからその人たちも一緒に船に乗って、愛媛県に八幡浜のところに上陸するんですね。 성공한 밀항은 단속되지 않는 것. 시코쿠와 오사카 인근 해역에서는 보다 치밀한 작전까지 벌어집니다. 당시 이 일대 주변 섬으로 상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어디 막 일본에도 아주 시골에 촌에 가가지고 그 섬나라에 내려동 가보는 거야. 그게 어딘지는 일본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일본 말도 다 잊어버리고 모를 때니까 섬나라야.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니까 그 거기서 또시 배가 또 와가지고 데리러 왔더라 다 한다. 당시 밀항자들이 잠시 머물렀던 이 섬들은 어디였을까요? 지역 여건상 오사카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섬은 2개. 아와지 섬과 도모가시마 섬. 終戦になってからやけどな、友達まであんなにみんな一般の客っていうかあんな行くようになったのな。昔やったら終戦になった年やったなってからやったら島に似てたな。島監視する人いてたな、島に。関西の大阪神戸入るのはここしか入れたもんね。紀淡海峡の友ヶ島この由とここしか入っていけらんから船では。だからまあ陸で言うたらまあ割に合うわな。神戸大阪へ来るとしたらここしか取れらんから。 하지만 이 밀항의 역사는 결국 살아남거나
적발된 것에 대한 기록. 살기 위해 떠난 여정이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시모노세키 거기 와가지고 오는데 그거 안에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종선이 그냥 물이 타면 배가 엎어져 죽어도 말을 못해나 죽으면. 근데 우리 한 사람도 30몇에 돈을 가져오던 배가 파산돼 버린 죽었어요. 나도 올 때 나도 밀랑으로 왔어요. 표류했다가 그런데 표류했다가 그냥 침몰해서 돌아간 사람들 우리가 증언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소문만 듣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아니면 기록은 어떤 풍랑을 맞아도 침몰을 안 하고 그냥 어디서 잡히거나 어디 산역을 했다는 그런 게 많죠. 만약 신흥순이 밀항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その人たちの意思にかかわらず、つまり不法行為をしたいと思って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けれども、その状況のせいで、不法行為をした人に見なされるということを背負わないといけないわけだから、その人たちに何の責任もないけれども、その人たちの人生を大きく狂わせた一つの形態なわけだから、密航ということについてよりその詳細な史実が分かる必要はあると思います。지금 이 순간 살랑이는 바람과 노을의 내음, 자유로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간절한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지옥 같았던 태평양 이름 모를 섬에서부터 학살터가 돼버린 제주, 그리고 죽음의 피난, 필사의 탈출에 나서야 했던 이 모든 사선에서 제주는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의 과거와 현재까지 연결됐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기억 속 기록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I think the preservation of memories and preservation of history can take on multiple forms. And quickly, we will soon forget. There is a cultural amnesia in our society of things that have happened. And we want to make sure things like this don't happen again. We must never forget the awful things that were done, or we will not be able to find the best things that we're capable of. The memory of Jeju and the site itself should be regarded as a historical memory of global significance. 우리가 마주한 삶과 죽음. 4.3은 단순히 그 시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극의 루트는 사라졌지만 언제든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Thank you.